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어서 들어오십시오. 캐스터님도 안녕하십니까? 구박.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롯데가 또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토브리그에서 롯데가 너무 조용해서 오죽하면 기사에 롯데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까지 막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용했었으니까 한 이틀 연속으로 시끄러울게 하면서 지금 막 시끄럽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또 멋진, 또 기대되는 소식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다즈 카메론이라고 외야,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 다 볼 수 있는 메이저리그 경력도 꽤 있는 아주 쏠쏠한 그 우타 외야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지금 기사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올 시즌 그 위즈덤 개판 칠 때 기아에서 이 친구가 컨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었나 봐요. 그런데 기아뿐만 아니라 이 친구한테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도 어쨌든 2023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60경기 이상 나갔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전형적인 4A급 선수니까 이 친구를 이제 올 시즌의 중반에 이제 그 기아뿐만 아니라 몇몇 구단이 너 KBO 올래? 그랬더니 메이저리그 조금 더 도전해 보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와서 시즌 끝나고 나서 두산과 계약을 했다라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할까? 보름이나 지났는데. 근데 보니까 메디컬 테스트를 굉장히 깔끔하게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케이브가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친구가 아니라 토마스 해치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떨어지면서 사실은 케이브가 온 거니까 요번에 이 카메론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주 좀 빡센 그런 그 메디컬 테스트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뭐 지금 이제 두산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온다면 사실 푸이그가 우리나라에 온 최근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우타 외야수였어요. 우리나라도 토종 우타 외야수가 씨가 말랐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게 되면 굉장히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푸이그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가 좀 지나서 오는 우타 외야수였고 또 파워를 먼저 더 생각하게 되는 선수였는데 이 친구는 그런 유형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직 전성기가 한참 때긴 한데 그래도 뭔가 푸이그 같은 족적을 남긴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카메론 같은 친구가 만약에 온다면 우타 외야수에 대한 필요성 리그에서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LA 다저스의 1선발입니다. 야마모토라고. 근데 내년 WBC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같은 조잖아요. 예선이. 야가 나오겠대요. 그러면서 여기 워딩이 너무 웃겨. 한국 야구 긴장해. 일본 4,789억 에이스 WBC 출전 확정. 사사키는 구단 반대로 불참이라고. 전 그래서 이 그 제목을 제가 다시 쓰고 싶어요. 한국 야구 긴장해가 아니라 없어도 돼. 뭐 이런 굳이 얘까지 뭐 이런 오타니도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는 타자로만 좀 뛰어라.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사사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부상 때문에 부상 전력이 있어서 구단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는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야마모토, 사사키 이런 친구들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에이스로 대접을 받고 있고 얘네들이 국제대회에 나오는데 그 세계 최고의 구단 중에 하나인 다저스에서 야 쟤는 우리 에이스니까 투구수 조절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보낼 거야. 이런 정도의 투수들이 일본 투수들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배가 아프죠. 왜? 야마모토도 그렇고 사사키야 뭐 그나마 좀 피지컬이 좀 됩니다만 야마모토가 뭐 피지컬이 뭐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지금 야마모토보다 훨씬 더 키 크고 훨씬 더 웨이트 있는 선수들 셌잖아요.
지금 아시아 쿼터로 오는 우리나라에 오는 대부분의 일본 투수들 키가 다 170대잖아요. 근데 공은 다 150대 다 던지고 하체 밸런스입니다. 그럼 왜 일본 애들은 키가 작은데 하체 밸런스가 왜 좋냐? 러닝 많이 하고 기본기 운동 많이 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네들 WAR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요즘 야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체적으로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예요. 우리나라 투수들이 더 강해지려면 지금 고등학교 나무배 쓰잖아요. 미안하지만 다시 알루미늄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뱃은 140만 넘으면 타이밍 안 맞으면 장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피지컬들이 좋아져서 패스트볼 구속들이 조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손장난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너무 많습니다. 왜? 빗 맞으면 장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는 140 왼손 투수는 140만 넘으면 프로 다 가고 그러니까 자꾸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KBO와 대한야구협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야구의 진짜 근간인 우리 학생 야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친구 기억해 놓으십시오. 류현인 선수입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최강야구 출신인지도. 근데 박경수 코치님이 지난번에 예전에 이 친구 얘기를 잠깐 얼핏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친구가 있구나 라고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퓨처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현인 선수가 보시면 올해 퓨처스 타율이 4할 1푼 1입니다. 홍창기 이후에 오래간만에 퓨처스에서 타율 4할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 류현인 선수는 주 포지션이 2루입니다. 그러면 김상수와 허경민, 권동진, 황재균 이 큰형들의 나이가 좀 심하잖아요. 앤드 류현인은 타율, 즉 에버리지형 타자입니다. KT에 가장 필요한 선수죠. 2군 있지로.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수비도 수비인데 KT에 정말 필요로 하는 확률형 타자로서 요렇게만 계속 타격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주 좋은 KT에 가장 필요한 테이블 세터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류현인 선수가 1번 아니면 2번에서 좀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뜸한 FA 소식. 지금 남아있는 FA 선수 중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선수가 한 3명 정도, 4명? 강민우, 조상우, 김범수. 사실 장성우 선수하고 황재균 선수는 얼마 전에 뭐 본인 SNS에 해운대 갈매기 뛰어나가고 한번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야 가는 거고. 근데 저는 홍건희 선수도 조상우 선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지가. 왜? 홍건희 선수의 베스트 퍼포먼스는 지났어요. 올해 평속도 떨어졌죠. 조상우 선수 평균 구속 떨어진 건 전 세계가 다 알죠. 오늘 우연찮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러닝머신에서 그 스포티비에서 2019년도 프리미어 12 우리나라랑 캐나다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조상우가 나왔거든요. 머리 이렇게 길어갖고 그때 볼 살벌합니다. 153, 152. 캐나다 등치들 그 다 스윙 삼진 직구 멀티이닝 혼자 다 막아요. 무사 2루 무실점. 지금 145 거의 한 10kg 가까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조상우 선수가 분명히 기아에서는 만약에 요 정도를 제안을 했을 거다. 근데 조상우가 원하는 건 이 정도일 것이다. 예를 들면 조상우 선수가 어느 정도를 원했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올해 이영하, 작년에 장현식, 김재윤, 최근에 이런 친구들이 다 50억대였거든요. 근데 조상우 선수가 그 정도 원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전 그 정도 원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택도 없는 금액을 부르니까 조상우 선수는 이게 뭐지? 지금 이러고 있는 스탠스가 아닐까. 그 다음에 김범수 선수는 뭐 유튜브에 나와서 자주포 한 대 달라 그랬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게 진담 같지는 않아요. 농담 같은데
왜냐면 자주포가 본인이 그랬다면서요. 자주포 한 대당 80억이라고. 근데 본인이 진짜 80억을 생각을 하겠냐고요. 본인 몸값을. 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본인 몸값이 80억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도 그럼 80억 갈 거야. 그럼 나도 내 몸값도 이씨. 좋은 투수죠. 근데 아무리 지금 좌투수가 불펜 투수가 귀하도 그렇지 80억은 불펜 투수가 그건 에이 그러지 마. 그래서 저는 조상우 선수하고 김범수 선수는 김범수 선수가 조금 더 조상우 선수보다는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 둘이 비교하면. 근데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나이 때문에 아마 최용호 선수처럼 돈은 떠나서 개런티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성우 선수는 KT랑 계약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조금 좀 액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황재균 선수는 진짜 모르겠어요. 손아섭 선수하고 황재균 선수가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팀에서도 야 우린 이 정도야. 뭐 이거 이상은 우린 안 돼. 이거면 하고 아니면 우리는 못해. 그게 지금 손아섭하고 황재균 선수의 상황이 아닐까?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롯데 이제 이 핵폭탄급 원투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얘네 왜 이래?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났어? 그래. 오늘 가네모토 투수 인스트럭터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네모토가 누구냐 하면 올해 2025 시즌 한신 타이거즈의 1군 투수 코치였습니다. 불펜 쪽을 거의 담당했던. 근데 계약이 재계약이 안 된 게 우승을 못했잖아요. 소뱅한테 지면서. 그러면서 카네모토가 재계약이 안 됐는데 냅다 롯데에서 이 카네모토를 투수 총괄 인스트럭터로 영입을 한 거죠. 아무래도 롯데가 일본에도 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본 쪽 네트워크는 거의 우리나라에선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랬더니 카네모토를 딱 영입을 하고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올해 한신의 최강 불펜을 만들어 놓은 카네모토가 한국 롯데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이 또 그 언론 특유의 호들갑 있잖아요. 카네모토와 한국 롯데는 저도 이적됐어요. 스고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상진 투수 코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롯데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에 대한 단기적인 전력 보강도 일단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쨌든 롯데 투수들한테도 좋은 영향은 카네모토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어쨌든 본인이 지도자로서 올해 한신에서 보여준 모습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투수들과 우리나라 투수들의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 투수들을 지도했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자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맞기를 바라고 맞는다면 우리도 뭔가 변화를 가져볼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이제 에르난데스 비슬리 그리고 오늘 그 어제 얘기했던 쿄야마인가요? 그 일본인 친구까지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투수 1명, 일본 총괄 코디네이터 투수 카네모토 그리고 외국인 투수 2명.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작년 한신에서 뛰었던 비슬리. 그러면 비슬리와 카네모토 인스트럭터는 눈빛만 봐도 알 것이고 작년에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팀에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가 내년에 김태형 감독님 계약도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으쌰으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1군 수석 코치의 강석천 코치, 그다음에 수비 이영곤 코치, 퓨처스의 정경배 타격 코치 이렇게 선임이 됐고요. 드림팀에는 배터리 영독한 코치와 진해수 코치가 들어가서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외부 FA 이런 선수들의 보강이 없었는데 코치진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끌어모아서 뭔가 마지막 불꽃을 김태형 감독님 계약 시즌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년에 롯데, NC 요 이 낙동강 라이벌 두 팀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순위 싸움에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푸야투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응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는데 조금 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날 푸야트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